안녕하세요. 친구들 온라인 하고 있으면 좀 이번엔 좀 많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답답해요. 맞아요. 가정보육. 근데 어느 유치원은 어, 온라인 줌 수업을 30분 정도 한다고 내년을 위해서 그러는 네,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한 명의 아이가 기다리던 등교였거든요. 기다리던 등교 일주였는데 3주 내내 잘 기다리고 있다가 네,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또 저의 큰 바람이 무너졌어요. 지금 조금 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이제 C2M 클래스 N 교구 맛보기는 이제 이번 시간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클래스 N 안에 있는 긴 단계에 맞춰 있는 이 교구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 엄마쌤들이 이런 교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갖고 있는 교구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구들로도 충분히 이런 사교육에 걸맞는 교육이 가능하구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개설했던 강좌이고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강좌들은 계속 열릴 예정이에요.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 초등교구상자랑 그 다음에 교과랑 같이 접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곡차곡 쌓아서 바로 적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또 이제 엄마쌤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 네, C2M을 잘 활용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자, 교재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해결 전략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교재가. 네. A, B, C, D가 있고 A는 이제 연령대로 하면 1학년, 네, 2학년 B 이렇게 자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교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교구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카드 어떤 카드인지 혹시 아시나요? 셋 카드예요. 셋. 우리가 팡세 하다 보면 팡세에서도 네, 볼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성 찾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기존에 이제 있는 것들과 다르게 개수가 4장으로 늘어나요. 기존 셋은 3개가 기준인데 요거는 4장이라는 거 요거 조금 이따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earn and spend에도 들어있는 여기는 동전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동전은 동전 바꾸기거든요. 그래서 동전 바꾸기가 있고 실제로는 이거는 저희 클래스에 있는 교구는 여기 있는 이 동전은 저희 이번에 올려져 있었던 earn and spend에 있었던 동전들이고 실제로는 안에 구성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자석은
동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원, 50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성냥개비. 성냥개비들은 이렇게 막대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런 홈들이 이렇게 있어요. 홈들. 그래서 뭐 덧셈 연산이라던가 곱셈 연산, 성냥개비 연산할 때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냥개비를 놓을 수 있는 판인데, 저는 요거를 오늘 사용을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 기존에 성냥개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성냥개비 판이 이렇게 있다. 너무 크죠? 화면에 다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렇게 빼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 전략 카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있으면 다 접해주고 싶은 게 우리 엄마 쌤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다양함을 다른 거로 할 수 있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성냥개비, 여기 있는 요 막대 대신에 이렇게 교육용 성냥개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실제로는 그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방구 이런 데 있잖아요. 학교 앞 문방구 가면 500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 요거 갖고 잘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또는 디지털 숫자라던가 디지털 숫자 라던가 아니면 도형 바꾸기 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전 칩은 이제 따로 잘라서 쓰셔도, 시중에 판매되는 거 말고 활동지로 있는 거 잘라 쓰셔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카드들은 셋 카드라고 해서, 네, 셋 카드로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품절, 네, 맞아요. 동전 품절 됐죠. 네, 저희가 더 생산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래서 우선 이런 거 동전은 친구들 그 동전놀이 하는 거로 이용하셔도 되니까,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우리 A단계 교재입니다. A단계 교재에서 짚고 가면 좋을 것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A단계 해결 전략이어서 해결 전략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고력 문제의 마지막, 네, 마지막에 해결 파트, 이런 파트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디지털 숫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디지털 숫자는 성냥개비 숫자라, 성냥개비로 만든 숫자와 동일하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진짜 지금 유치원 친구들도 있는데 0에서부터 9까지 디지털 숫자를 만들어 본 친구와 만들어 보지 않은 친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디지털 숫자를 만들어 보기를 권해드려요.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0을 만드는데 성냥개비의 개수 찾아보고, 9를 만드는데 찾아본 다음에 서로 다른 것들, 확장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 옮겨서 3 만들고, 뭐 한 개 옮겨서 6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잘못된 식은 어느 부분을 바꾸면 되는지. 그러면 9 더하기 5에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를 바꿀지, 아니면 여기 있는 6을 다른 형태로 바꿀지,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이고. 자, 우선 책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 복원하는 거. 얘는 디지털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9 더하기 6은 13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를 바꿔가지고 알맞게 만드는 거는 8 더하기 5로 만들죠.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이렇게 성량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찾기가 있어요. 속성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알아보는 건데 우리 판세 문제 풀다 보면 왜 라라, 나나 뭐 이런 라라가 아닌 것 뭐 그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데 공통점 찾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거 매트릭스 있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세트 카드, 세 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동전놀이. 동전에 대해서 뭐 여러 나라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세 자릿수가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간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렇게 동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자릿수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코인을 놓고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가로수 심기가 나와요. 근데 가로수 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한 2학년 말 정도? 2학년 말 정도에 풀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는 가로수 심기가 나와서 직접 문제로 풀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한 고든 선 그리고 둘레로 되어 있는 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직접 가로수를 심는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직접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려서 개수를 세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통나무도 마찬가지로 통나무 자르는 거. 자르면 몇 번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 오르는 거, 그 다음에 가로수 심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로수 심기를 한 친구들, 통나무라던가 계단 오르기를 한 친구들은 필지 수학에 있는 초급상, 초급상에 있는 뒷부분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이제 A권이 끝납니다. 네, 우리 A권에 대해서 방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사용 안 하고 실제 우리 업무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숫자 뭐로 만들어 볼까냐면 성냥개비로 만들어 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선 성냥개비는 두 개에서부터 몇 개까지가 가능할까요? 제일 적은 개수는 2개고요. 제일 많은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 7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시작을 1부터 해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8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살짝 여기 판 위에 올려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요거는 정리할 수 있는 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성냥개비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써보고 사용된 개수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시작한 게 제가 8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냥개비 숫자 그리고 사용된 성냥개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8이라는 거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러니까 성냥개비 숫자를 직접 여기다가 디지털 숫자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리고 사용된 성냥개비는 7개라고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조금 너무 과했나요? 자, 그리고 나서 7개를 사용하고 나면 하나를 뺄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를 빼서 뭐가 돼요?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뺄게요. 하나를 빼서 뭐가 돼요?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뺄게요. 하나를 빼서 뭐가 돼요? 9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8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8을 기준으로 하나를 뺐다.
7개에서 하나를 뺐다를 아이들에게 조금 각인시켜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뺐어요. 그럼 0이에요. 아, 0은 그러면 6개네. 근데 방금 만들었던 게 6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9도 만들었으니까 6이랑 9도 모두 다 6개를 사용했다라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예요. 우리가 0에서 하나를 빼서 8에서 하나를 빼서 0을 만들고 8에서 하나를 빼서 0을 만들고 8에서 하나를 빼서 6을 만들고 9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뺀 거예요. 뺀 개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9에서 0 만들어 볼까요? 하나 옮기기. 이거는 옮기기로 넘어가겠죠. 자, 다시. 그럼 9에서 6은 가능할까요? 옮기기. 6은 가능하죠. 네. 그러면 6에서는 0이 가능할까요? 옮기기.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을 기준으로는 하나를 옮겨서 6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를 옮겨서 9가 가능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9를 기준으로는 가능한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때. 그럼 기준이 9가 되는 거예요. 자, 9를 기준으로 하나 옮겼더니 0은 가능해요. 자, 그리고 9를 기준으로 하나 옮겼더니 뭐가 가능해요? 네, 6도 가능해요. 아, 얘도 가능하는구나. 다시 그러면 이제 6도 되겠죠. 6에서 하나 옮겼더니 0이 가능하고 6에서 또 하나를 옮겼더니 9도 가능하다. 아,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다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하냐면 좀 이따가 5랑 2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들 친구들이랑 옮겨보기 하면서 이런 보드마카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9를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9를 만들었으면 하나를 빼볼게요. 하나를 빼면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죠. 자, 5가 된 거에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9에서 기준으로 하나를 뺐더니 5가 됐어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5개가 되는 거고 9를 기준으로 하나를 뺐더니 3이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5개. 그러면 뭐도 가능할까요? 2도 가능한데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활동은 불가능해져요. 옮겼을 때 자기 모양 나오는 거. 자, 여기서 9에서 이렇게는 안 되죠. 9에서 저는 뭘 만들고 싶냐면 2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9에서 하나를 빼고 하나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를 옮기고 하나를 빼고. 네.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그럼 2랑 그리고 5랑 3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얘는 5개, 5개, 5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2에서 하나 밀어서 3이 돼요. 3에서 하나 밀어서 5가 돼요. 그 다음에 5에서 2가 되려면 한 번, 2번은 밀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아까 6이랑 0이랑 9는 서로 다 됐는데 자, 이거는 이거예요. 2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에서 하나 밀어서 뭐는 돼요? 3은 돼요. 그쵸? 근데 2에서 하나를 옮겨서는 5는 되지 않아요. 옮기는 거로는 5가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5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에서 더 하나 옮겼더니 뭐는 돼요? 3은 돼요. 하지만 5에서는 잠시만요. 5에서는 하나 옮겨서 3은 되지만 5에서는 2는 2번 옮겨야지만 가능해요. 그럼 얘는 2는 안 돼요. 자, 이제 3으로 해볼게요. 자, 3이에요. 3은 하나 옮겨서 5가 돼요. 그리고 3은 하나 옮겨서 2가 돼요. 네, 이렇게. 요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영육구를 하면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량개비는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4는 해볼게요. 4는 이렇게 되겠죠. 4는 이렇게 4개예요. 4는 4개고 그 다음에 7은 어떻게 되냐면 4에서 하나 빼고 위로 올려서 이게 7. 3개. 자, 그 다음에 1은 하나 빼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량개비 숫자 1은 2개. 4는 4개. 7은 3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정리를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는 나중에 문제를 풀었을 때 접근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활동은 연령이 만약에 어린 친구가 있다. 또는 뭔가 디지털 숫자를 정리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관계들 아이들이 좀 머리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짜리랑 그리고 6개짜리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이 문제에 나올 때 5개에서 하나 뺀 수, 그쵸? 또는 5개에서 하나 더 넣은 수, 또는 3이랑 4, 요런, 2랑 3, 요런 개수 차이가 하나 정도 차이 나는 숫자들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요런 부분들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N에서도 요 활동을 한다라고 알아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량갭이 나온 김에 B단계도 보여드릴게요. B단계에서도 이제 동전이 다시 나와요. 근데 아까 A단계에서 동전은 100원까지 나왔으면 얘는 500원. 500원 더 나와서 누적되어 있는 개수를 더하게끔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전 놓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자석 코인을 놓으면서 누가 더 많이 놓는지 그리고 이 합이 얼마인지 조금 더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건 동전할 때 할게요. 딱 500원 만들기. 이거 직접 문제에 나오죠. 자, 이제 성냥개비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성냥개비 그림은 진짜 성냥개비 막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보는 거고, 이제 아이들이 성냥개비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 많이 보죠. 성냥개비 퍼즐 문제. 그래서 하나를 옮겼을 때,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변신 2자리라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활동했던 것 중에 지금 여기를 보면 56에서 58 하나 더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에서 8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가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다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숫자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요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성냥개비로 만든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2개를 옮겨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해본 친구들과 안 해본 친구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쯤은 우리가 교재로 아이들을 만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냥개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야겠죠. 자, 이 집이면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방향이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성냥개비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지금 부원이 아니 여기 있는 C2N 클래스 N 요런 교재가 아니라 실제 성량계비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 뭐 성량계비 몇 개 옮겨라 이런 것도 나와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B단계 성량계비였고요. C단계 성량계비를 보면 우리들이 많이 풀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네, 이 부분. 삼각수, 사각수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증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이 점점 증가할 때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 사각형도 개수가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죠. 삼각형 같은 경우는 원래 삼각형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성량계비가 하나의 변이 돼서 그 변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 또는 뭐 하나를 빼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라. 그럼 이 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 이용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에서도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세 개를 옮겨서 성냥개비 뭐 세 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변을 약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통으로 썼던 변들. 그러면 여기도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얘를 뺀다던가 빼서 여기다 놨어요. 하나 놨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제 공통으로 쓰는 거 빼서 하나만 독립적으로 쓰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공통인 거를 사라지게끔 여기 있는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사라지게끔 이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독립적으로 하나의 변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런 형태 세 개로 만드는 거. 네.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엄마쌤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쓰게 되는 아이들을 다시 분리해주는 활동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문제 보면 성냥개비 빼기. 성냥개비로 크고 작은 정사각형 7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성냥개비 4개를 빼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4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요거는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한번 해봐 주세요. 직접 교구를 같이 갖고 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문제 풀듯이 한번 해주세요. 저 치워버렸네. 공통으로 있는 애들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돼요. 쓰고 있는 애들. 그럼 네, 아까 이용했던 거. 자, 모양 보이셨으면 할게요. 제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4개를 빼라고 해서 크기가 같은 거를 남겨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까 이용했던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뭔가 공통으로 써가지고 사각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도 빼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빼보면 되냐면 지금 공통으로 여기 가운데 거를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빼볼게요. 반대쪽은 이렇게 빼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 하나의 변에 두 개를 동시에 사각형을 만든 아이들 부분을 빼주는 게 힌트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문제를 풀릴 때 이런 부분을 팁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이 금세 이 부분을 눈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막 이런 데서 빼요. 이런 데서 빼서 막 여기다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다 놔요?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냥개비는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정사각형 몇 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4개 빼서 정사각형 4개 만들기. 4개 빼서 5개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알려드릴까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크고 작은 정사각형이에요. 크고 작은. 그러니까 크고 작은에 이제 뭔가 힌트가 있다라는 거 힌트 얻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카페에 퍼즐 문제 올라가고 있죠. 거기서도 성냥개비 퍼즐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4개 빼서 정사각형 4개예요. 4개를 빼서 4개를 빼래요. 그럼 어디를 빼면 될까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뺐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이제 친구들이 얘는 가능해요? 물어보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네. 4개를 빼서 정사각형 4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셋. 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5개도 되네요. 네, 4개 빼서 4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쳐서 썼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빼면 몇 개가 될까요? 둘, 넷, 여섯, 7개. 네, 이런 활동들 친구들이랑 겹치는 부분을 뺐을 때 개수를 뺐을 때 되는 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힌트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성냥개비는 요 정도 하면 친구들이랑 웬만한 문제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풀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뭔가 던져주면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A단계 있었던 셋 여기 있는 속성 카드예요. 속성. 네. 속성 카드 게임은 다양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갖고 있었던 우줄도 속성 카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카드들이 여러 개 있으면 카드들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 사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활동은 뭐냐면 아이들이 여기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를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거는 연결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연결할 때 무엇이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자, 자기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색깔이 같아요. 그럼 여러 개의 이렇게 카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는 색깔이 같아요. 그쵸?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개수가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다 놓으면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처음에 하는 활동이고요. 요런 카드 활동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게임으로 진행을 할 때 새 카드를 저도 지금 이제 막 섞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는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한 장은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를 수 있는 선택이에요. 보이는 거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거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가져갈 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상태로 세팅을 하고요. 처음 가져갈 때는 뭐 7개,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처음에 좀 저는 어린 연령이다. 그러면 5개를 이렇게 가져가게 하거든요. 5개 가져가서 내 카드를 버리는 게임도 있고요. 가져와서 내 거를 세트로 만드는 게임도 있어요. 그럼 버리는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뭐랑 똑같으니까 색깔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면서 색깔이 같아요. 만약에 얘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또 내려놓겠죠. 다른 사람이 이걸 내려놨다라고 할게요. 뭐 안 맞으니까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려놨어요. 여기 이게 있었던 카드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려놓고 싶어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 카드를 보다가 이게 같으니까 색깔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차례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공통적인 거, 요거 있네요. 개수가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놔버리면 모양이 같아요. 색깔이 같아요.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이제 set 카드를 맞추면서 버리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져오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내 거를 먼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는 이미 몇 개를 5개를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카드의 속성이 다 연결이 되어야지만 내가 set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랑 얘는 개수가 같고 얘랑 얘는 색깔이 같고 나머지는 같은 게 여기다 놔야지만 뭐가 같지? 개수가 같고 이렇게 놔야지만 색깔이 같고 이렇게 놔야지만 색깔이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전혀 같지 않은 거가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 하나 갖고 와볼게요.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나의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네, 요거 설명하고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맞추는 거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맞추려고 해도 굳이 만약에 친구가 여기 안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양이 같아요. 그럼 되겠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색깔도 다르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버려도 되고요. 또는 버려도 되고 버린 다음에 얘를 갖고 와도 되고요. 또는 이게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버리고 얘를 갖고 와서 내 거에다가 사이에 끼워서 속성을 완성시켜도 돼요. 요거는 속성 완성시키는 게임. 그리고 지금 아까 버릴 게 있으면 한꺼번에 버리나요? 하나씩 버리나요? 요거는 번갈아 가면서 버려요. 지금 저 혼자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버렸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세팅을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게임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5개, 이 친구가 5개. 그리고 이렇게 세팅, 그리고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본인들은 여기는 세팅된 거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먼저 이 친구가 먼저 시작을 해요. 3개. 그럼 또 속성이 달라지죠? 그럼 이 친구가 나도 3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모양.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개수.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없죠. 지금 없어요?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때는 한 장을 갖고 와서 다시 내 차례가 됐을 때 한 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모양. 이 친구는 색깔. 그러면 이 친구는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버리면 이 친구 거를 봤을 때 얘를 버리면 얘를 놓을 것 같고 얘는 개수를 넣으면 얘를 놓을 것 같네. 뭐 이런 경우는 생각해보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색깔, 이 친구는 모양, 개수 끝. 그럼 이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버리는 게임.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5장 갖고 와서 하는 카드는 하나, 둘, 셋, 넷, 5개 뒤집어주고 하나, 둘, 셋, 넷, 5개 뒤집어서 저 친구는 본인이 필요하니까 펼쳐서 세팅이 되게끔 놓고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놓겠죠. 그런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네, 패를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패를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게임을 할 때는 패를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굳이 숨겨서 하는 걸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친구들한테 요 세트 카드로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친구들 거를 좀 봐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버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그래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뭔가 정리를 했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그냥 바로 셋이 되네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되네요. 근데 본인이 못 찾으면 안 돼요. 찾아놓고 뭐 개수요, 모양이요, 개수요, 모양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은 개수를 늘려주세요. 5개에서 이제 7개, 8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버려야지만 뭔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버려버리면 이거는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하나를 가져가면 뭐 운이 좋아서 될 수는 있겠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진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이 패가 보이는 패잖아요. 이 패가 카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아, 색깔이 똑같으니까 얘를 버리고 얘를 가져가서 여기다 연결하고 색깔로 연결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버려져 있는 카드를 안에 놓고 그래서 셋 카드로는 버리는 거랑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자기의 카드의 속성을 연결하는 거랑 이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연령대가 7세 1학년 요 정도 하면 네, 가능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카드의 최종 게임은 이렇게 좀 더 잘 섞어볼게요. 원래 기존 셋은 세트가 3개예요. 카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얘는 16개 정도는 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속성이
같은 것끼리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속성이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랑 요거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카드에 갖고 있는 속성은 색깔.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은 이렇게 속성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모양. 동그라미,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별. 이렇게. 4가지로 있구나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색깔 따로, 개수 따로, 모양 따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냐면요. 같을 거면 다 같거나 다를 거면 다 다르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거를 해보면 뭐 있을까요? 다 다르거나 예를 보면 하나, 둘, 셋, 3개짜리 하나, 둘, 셋, 초록색 4개 없다. 없네요. 노란색 4개. 아이고 틀렸다. 방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1개, 2개, 3개, 4개. 그쵸? 자, 그런데 1개, 2개, 3개, 4개 개수는 다 다르게 골랐어요. 모양은 사각형 별, 동그라미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별을 하나 빼고 삼각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필요한 삼각형은 우선 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별은 이걸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보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달라요. 모양은 사각형, 삼각형, 별, 동그라미로 다 달라요. 색깔도 초, 파, 노, 빨로 다 달라요. 이렇게. 이런 속성을 찾는 게임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이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셋이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 노란색 삼각형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카드가 막 섞여 있어서 네. 여기는 노란색 삼각형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개수는 다 같아요. 개수는 그냥 같을 거면 다 같아요. 하나로. 모양도 삼각형으로 다 같아요. 하지만 색깔은 다 달라요. 그러면 다 같은 거 그리고 다 같은 거, 다 다른 거 이렇게. 그래서 모두 같다, 모두 다르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 알고 계셔 주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4장이어서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거나 그런 것들은 3개씩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4개로 4개짜리 말고 3개짜리로 네,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혹시 지금 한 것 중에 여기 있는 셋 카드 중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이건 좀 헷갈리더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른 제가 교구도 조금 바꾸고 네, 다른 교구 이제 동전 옮기는 거랑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퍼즐이랑 이런 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밑단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와인님이 질문 주셨어요. 앞서 버리기나 가져오기 게임 할 때
세트 카드는 보통 몇 장을 갖고 게임을 하시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5개부터 시작을 해요. 5개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들이 조금 더 진행이 잘 된다. 그럼 7장 정도. 그래서 저희 이 클래스 N에서도 7장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장으로 연습하고 7장으로 하고 짝수계보다는 홀수계로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모두 펼쳐놓고 더미요. 더미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더미라고 하면 각각 그 4개씩 종류들이 다 있기 때문에 64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더미는 상관없어요. 더미는 상관없고 그냥 우선 사용할 만큼만 가져오고 아니면 그대로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뒤집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버리게 되면 쌓이는 부분이니까 요거랑은 또 이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장수보다는 친구들이 처음 가지고 시작하는 장수를 조금 더 5장, 7장 정도로 제한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동전이랑 하노이 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책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책이랑 같이 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전놀이. 네, 여기입니다. 자, 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코인을 그냥 빨리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집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코인이잖아요. 그럼 코인을 잡고 그냥 이렇게 잡은 다음에 놓고 빨리 셀 수 있는 방법. 내려가네. 이렇게 빨리 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면 친구들이 세는 셀 때 보면 물론 이렇게 세워놓고 분류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세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꼭 놀 때도 자리값이 보이도록 네, 이렇게 자리값을 보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라고 하지 마시고 갖고 와가지고 자리값으로. 그럼 여기는 365 바로 셀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100, 150, 160 이렇게 세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런 동전이라던가 퍼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를 셀 때 묶어서 셀 수 있도록 그 연습은 교구 사용한 친구들은 잘 되어 있으면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더미를 셀 때는 이렇게 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단계는 이 정도고요. B단계는 자, B단계. 요거는 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 가져가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님게임이랑도 똑같거든요. 님게임의 원리가 지금 B단계에서는 이렇게 6개로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C단계. C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략 게임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성냥개비로 이제 마지막에 가져오는 것들이죠. 자, 우리 엄마쌤들이 님 게임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볼게요. 성냥개비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고 번갈아 가면 성냥개비를 가져오다가 마지막 성냥개비를 가져오면 지는 게임이 삼각님 게임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을 가져오면 지는데 마지막을 갖고 오면 이기는 그런 룰도 있어요. 자, 얘는 성냥개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뭔가 동전이나 구슬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님 게임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인데 한 개에서 세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지운다고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마지막 구슬을 지우는 사람이 이긴대요. 게임으로 진행을 하면 마지막 구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코인 옮기기. 코인 옮기기는 지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줄 님 게임. 이 두 줄 님 게임은 이제 하노이 탑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선 이거예요. 코인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노이 탑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해드릴게요. 교재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동전. 네. 여기서는 동전 옮기기가 나오는데 이 동전 옮기기는 또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아까 님 게임의 동전을 가져가는 마지막 동전을 가져가는 거였다면 얘는 이제 마틴 가드너의 동전 퍼즐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왼쪽,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이제 지금 참고해 두시고 제가 교구 쓸 때 한 번에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교구랑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자, 뒤로 가면 동전이라던가 그런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RAT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참말과 거짓, 이제 F 단계 해결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전으로 했을 때 얘를 뒤집어 보고 갈게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뭔가 동전의 개수를 차례대로 놓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있는 이런 동전도 괜찮고 실제 돈을 사용을 해도 괜찮겠죠. 자,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코인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얘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가져갈 때는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헷갈리니까 제가 펜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빨강이가 먼저 하냐 아니면 보라가 먼저 하냐죠. 그래서 빨강이 먼저 하겠대요. 자, 빨강이 먼저 하는데 빨강이 이기고 싶으면 얘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얘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보라가 몇 개 가져갈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물론 하나를 가져가겠지만 보라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강이는 몇 개를 가져갈까요? 아무리 해도 내가 먼저 하긴 했는데 지금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얘는 보라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빨강이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두 개를 가져가 볼게요. 두 개를 가져가면 보라가 하나를 가져간대요. 그럼 빨강이는 또 다시 하나를 가져가도 보라가 이렇게 가져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게임이에요?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나중에 해야 돼요. 자, 빨강이가 아무리 처음에 하나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가고 두 개를 가져가도 여기 있는 세 번째 구슬, 세 번째 동전을 누가 보라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빨강은 그 다음에 하나 또는 두 개. 결국 얘는 보라가 가져가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개수에서는 지금 몇 번째? 네, 세 번째. 요거를 가져가야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얘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개수 요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6개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쵸? 6개로 진행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해서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10개로 진행할게요. 자, 10개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이거는 해결 전략을 할 때 여기가 시작이다라고 하면 시작부터 안 하고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몇 번째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야 내가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보라 입장에서 얘를 갖고 오고 싶어요. 갖고 와야 이긴대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남은 하나를 가져오던가 아니면 2개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보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빨강이를 무엇을 갖고 가게 해야 돼요? 네, 요거는 빨강이가 갖고 가게 해야 돼요. 빨강이가 요거를 갖고 가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보라는 지금 만약에 빨강이가 요거를 가져갔어요. 그럼 보라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다 했다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를 가져가면 얘만 가져올 수 있고 2개를 가져가면 얘를 가져올 수 있고 얘를 못 가져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입장에서는 얘를 꼭 갖고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라 입장에서는 뭘 갖고 와야 될까요? 얘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야 보라가 얘를 갖고 오면 빨강이 만약에 하나를 갖고 오면 보라는 이렇게 2개를 갖고 올 거고 빨강이 만약에 2개를 가지고 가면 보라는 또 얘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보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갖고 와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게임일까요? 먼저 선을 잡아야 이기는 게임이겠죠. 자, 보라가 먼저 했어요. 네, 보라가 먼저 하나만 갖고 와야 돼요. 또 2개 갖고 오면 안 돼요. 2개 갖고 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만 갖고 왔을 때 빨강이가 만약에 하나를 가져갔어요. 보라 이렇게 갖고 왔고 그러면 보라는 몇 개를 갖고 가요? 2개를 갖고 와요. 근데 보라도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그럼 이제 빨강이가 나도 2개 가져갈래. 그럼 보라가 이거. 난 이번에는 하나 가져갈래. 그럼 난 2개.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를 봤을 때 거꾸로 세어서 갖고 와야 하는 것. 갖고 와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번째는 다른 색깔로 칠을 해준다던가 4번째, 7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동전으로 한 거고요. 우리가 동전 말고 이렇게 하노이 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요. 네, 이용을 해서 지금 하노이 탑에 있는 것들로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번호가 이렇게 쓰여 있고요. 마지막에 검정색이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가져와야 또 이긴대요. 방금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면 가져가고 갖고 오고. 얘를 갖고 와야 되니까 아까 보라가 얘라고 여기 흰색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보라 입장에서 먼저 선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얘 10개거든요. 2, 4, 6, 8, 10이거든요. 그럼 보라 입장에서는 보라가 이기는 게임 할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동전으로 했을 때는 처음 보라가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라가 처음 하나를 갖고 와요. 여기서 2개 갖고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빨강이가 나도 하나 따라 할래. 그랬어요. 그럼 보라 입장에서는 몇 번째를 갖고 와야 돼요? 4번째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요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보라 입장에서는 2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강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2개 가져갈래. 그랬어요. 그럼 보라 입장에서는 얘가 블랙이죠. 얘 하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때 2개 갖고 오면 안 돼요. 하나만 갖고 오고 그러면 또 빨강이 만약에 하나를 갖고 간다면
보라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면 마지막 것까지 갖고 올 거고요. 만약에 상방이 두 개를 가져간다면 얘는 블랙 하나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갖고 와야 되는 네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거, 열 번째까지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게임은 동전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노이 탑에 있는 여기 있는 퍼즐로도 해보는데, 또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실제 문제가 하노이 탑이 지금 가져가는 고리로 나왔는데 방금 여기 동전 놓듯이 여기 있는 판들을 놓고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숫자 칩으로 하셔도 되겠죠. 5, 6, 7이 어디 있을까요? 7, 8, 9, 10 이렇게. 네. 그러면 1번, 4번, 7번, 10번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능하다. 그럼 우리 엄마쌤들은 만약에 이런 교구 없어요 이러면 트랜스 넘버의 번호 칩으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트랜스 넘버에 더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뭐 마지막에 있는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진다던가 그러면 9번째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또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노이의 탑을 이용한 님 게임이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뒤집는 거예요. 동전을 자리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노이 탑은 마지막에 할게요. 자, 요거는 책 보면서 자, 마틴 가드너의 동전 퍼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네, 퍼즐하면 이 마틴 가드너라는 이 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래요. 저는 책을 보기는 했는데 문제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퍼즐 이야기 이런 것들로 1번 마틴 가드너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퍼즐 좋아하는 친구들은 퍼즐 문제가 나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퍼즐 문제 맞추는 그런 퍼즐 아니고 약간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참 거짓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쯤 찾아보실만 해요. 자, 어쨌거나 마틴 가드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대요. 네,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동전을 할 건데 동전 바꾸기를 할 거예요. 이런 포스텍이라는 활동이에요. 자, 이 활동이고 이 활동은 요 규칙 보세요. 한 번에 하나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송해요. 요 포스트 아니고 요거예요. 죄송해요. 네, 초점이 안 맞네요. 우선 그냥 네, 여기서 이제 파란 코인과 노란 코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런 코인들이 있으면 이 코인들 색깔 뒤집어서 이용을 해도 되고 돈을 금액을 보고 이용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노란색은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는 방법은 이거예요. 한 칸밖에 못 움직여요. 코인이 한 칸밖에 움직일 수가 없고 잘 안 보이죠? 한 칸밖에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파란색은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왼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파란색이 100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규칙이 결국 이 게임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양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파란색은 비어 있다면 한 칸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만. 노란색은 비어 있다면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왼쪽으로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노랑이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요. 파랑이가 100원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적은 횟수로 움직이는 방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은 다른 동전을 해주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소의 횟수인지 하나, 둘 해버리면 점프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한 번 옮겼어요. 그럼 100원짜리를 점프를 해서 둘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원짜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셋, 넷이 돼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더 이상 점프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가 빈 공간이 있다고 두 개가 연달아 있게끔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빈 공간을 놓고 뛴 다음에 그 다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자, 그럼 개수를 늘려야겠죠. 개수를 늘릴 거예요. 자, 파랑이는 몇 개일까요? 자, 우리 혹시 엄마쌤들 지금 요 룰은 지금 동전을 갖고 계셔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도 되지만 눈으로 보는 교구 활동을 확인하고 계시니까 제가 몇 번에 옮기는지 세어봐 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네, 15. 15이 최소 개수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바꾼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바꾸는 것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 파란색을 놓고 노란색이 먼저 가고 노란색이 가고 그다음 파란색이 또 점프가 되고 그래서 이 횟수를 점점 아이들이랑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방금 제가 한 거 봤나요? 보셨나요? 이렇게 놨을 때 두 개가 딱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동한 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색깔을 바꿔서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잠시 놓치면 횟수를 까먹거나 괜히 그러니까 규칙 자체가 왼쪽으로 오거나 오른쪽으로 오거나 이동할 수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도 꼭 알려주시고 아이들이랑 최소의 횟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횟수가 최소로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 얘를 옮기고 빈 공간에다가 옮기고 옮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옮기고 나면 다 빈 공간이 퐁당퐁당 보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2개가 연속으로 되면 안 된다를 찾아내시면서 동전 옮기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동전 옮기기에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지금 동전 옮기기 그리고 님 게임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 님 게임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이들도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님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 써리원 게임이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써리원 게임 맞고요. 친구들이랑 이제 구두로 하나 또는 둘의 숫자를 불러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구두로 해주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인 옮기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하노이 탑 이랑요 해결 전략 ABCDE의 해결 전략 문제풀이의 방법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이가 사라졌네요. 자, 먼저 하노이 탑은 요거는 저희 교재에 2단계에 나와 있어요. 근데 2단계 말고도 그 앞에 단계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2개와 3개를 가져가는 룰이 다를까요? 2개와 3개를 가져가는 룰이라고 하면 님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네. 2개랑 3개를 가져가는 룰은 달라지고 가져가야 되는 그 순번이 달라지겠죠? 요거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까는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똑같이 10개예요. 10개인데 아까는 하나 또는 2개를 가져가라 했잖아요. 하나 또는 2개. 그러면 보라가 얘를 가져가야지만 이긴다라고 결론부터 알려주고 하면 하나 또는 2개니까 보라가 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앞 사람이 요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보라가 이렇게 가져가던 아니면 앞 사람이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져가주면 얘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보라 입장에서는 얘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라가. 그럼 얘가 하나 또는 2개 가져가는 룰이에요. 그럼 3개는 좀 달라지죠. 3개는 이렇게 돼요. 왜냐면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를 가져가니까 보라가 얘를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보라가 얘를 가져가면 만약에 빨강이가 나는 2개만 가져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2개만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갔고 보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져가야 이렇게 가져가 줘야 얘를 가져가야 지금 빨강이가 뭐 하나를 가져가면 빨강이가 하나를 가져가면 보라가 3개 가져가고 빨강이가 2개를 가져가면 보라가 2개 가져가고 빨강이가 3개를 가져가면 보라는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보라 입장에서는 얘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세어보면 보라 입장에서는 얘를 가져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룰대로 한다면 보라는 게임을 무조건 처음에 시작을 해서 2개를 가져가야지만 보라가 얘를 가져갈 수 있고 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빨강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만 가져가주면 완전 땡큐인 거고 근데 보라는 나는 룰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2개 얘를 가져가지고 빨강이가 하나 가져가면 나는 3개 빨강이가 2개 가져가면 나는 2개 빨강이 3개 가져가면 나는 1개 이렇게 해서 각 포인트들을 가져갈 수 있는
네, 룰이라기보다는 가져가야 하는 번째, 그리고 처음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바뀌어야 되는 것들 색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노이 탑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노이 탑은 제가 최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간 과정 말고 최종이라고 하면 교재를 보고 하노이 탑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판 옮기기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원판의 규칙은 이거예요. 빨간 흰색 기둥에 있는 거를 검정색 기둥으로 완전히 옮기는데, 완전히 옮길 때 규칙이 뭐냐면 큰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원반이 있으면 큰 원반이 이렇게 작은 거 위에 올라올 수 없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원반 옮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씩밖에 못 옮기고요. 한 번씩밖에 못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빨강이랑 주황을 검정색에다가 옮겨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 둘 이렇게 했어요. 하나, 둘. 이거는 룰에 어긋나요. 왜냐면 큰 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최소의 개수로 원반을 옮겨야 하는데 이 통째를 여기에다가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밖에 못 옮긴대요. 그러면 이 작은 원반을 검정색으로 놓을 건지 여기는 중간에 거쳐가는 곳을 놓을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여기 있는 하노이 탑 할 때 그냥 무작정 그냥 옮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야 될 목표 지점에 제일 밑에 와야 되는 게 검정색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주황색이 검정색으로 올 수 있게끔 먼저 여기 있는 작은 거를 가운데 잠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는 어떻게 정리하게끔 되어 있냐면 아이고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반이 방금 2개였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그리고 가운데 옮기는 거 그리고 가장 오른쪽 블랙에 옮기는 거 이 개수를 이렇게 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면 원반 3개, 원반 4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개 옮겨 볼게요. 이 하노이 탑의 유래 내려오는 전설이 있대요. 베트남에 어떤 절에 이게 있는데 이거를 하노이 탑 몇 개를 다 옮기면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베트남이나 어느 승려님이 하노이 탑을 옮기고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3개예요. 3개인데 우리가 우선 지금 노랑이를 블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옮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2개를 블랙으로 옮겨버리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2개 했던 것처럼 2개만 했었을 때 첫 번째 목표가 블랙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잠시 이 2개를 여기는 가운데로 옮겨야 합니다. 자,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때 여기는 주황색이 일로 와야 되는구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빼서 하나, 둘, 셋. 자, 2개 옮기는데 3개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노랑을 최종으로 옮겨놓고 이제 얘를 또 옮길 거거든요. 3번이죠. 넷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옮기면 돼요. 얘 2개짜리 옮기는데 몇 개였어요? 3개였으니까 다시 하나, 둘, 셋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다시 정리하면 얘를 1로 옮기는데 몇 번? 3번. 그리고 1번. 그리고 얘를 1로 옮기는데 다시 몇 번? 3번. 3, 1,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번? 7번이 됩니다. 총 7번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 그래서 교재에다가 쓰면 2개짜리를 먼저 옮기는 걸 1단계라고 하고 3이라고 하고요. 보이시나요? 2단계를 노란색 원반 옮겼던 거, 3단계를 아까 2개 옮겼던 거 3개. 그래서 총 원반 3개 옮기는데 7번의 횟수가 필요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추천하면 이번엔 4개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요 3개를 다 옮기는데 몇 번이라고 정리가 됐죠? 7번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7번이고요. 7, 1, 7. 총 다 옮기는데 15번이에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진짜 15번이 되는지 해봐야겠죠?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목표 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요거 3개를 요로 옮겨야 되니까 지금 목표 지점은 요로 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에 하나. 제가 7에 하나는 따로따로 1단계, 2단계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7에 하나, 그러면 총 8이죠. 다시 이제 얘가 7번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1, 7 이렇게. 그래서 7, 1, 7 이렇게 해서 총 몇 번?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7, 1, 7, 15번. 그럼 원판 5개는 굳이 안 세도 돼요. 15, 1, 15. 그럼 31번. 원판 6개는 31, 하나, 31. 그러면 몇 개죠? 63개.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뒤에 것까지 다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올탑 할 때 저는 옮기는 횟수를 정리하는 거는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는데 약간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게 저는 이것들을 옮겼을 때요.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두색을 옮겨야 되는데 이 연두색이 가운데에 와 있거나 아니면 노란색이 이렇게 와버려 있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생각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옮기게 하거든요. 그 다음. 우선 내가 노랑이를 어디로 옮겨야 해? 1로 옮겨야지만 그래야 어디 있는 연두가 까망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노랑이를 연두로 옮기기 위해서는 주황이는 어디로 잠시 가 있어야 되겠니? 첫 단계는 까망이로 가 있어야겠지. 그래야 노랑이가 옮겨지고 그리고 나서 얘가 까망이로 가겠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노이탑 수업을 하다 보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옮긴 횟수들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꼭 포인트는 이렇게 옮긴 그 큰 원반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 전략에서 나오는 교구들은 다 사용했어요. 거의 다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사용하고 물론 각 단계마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뭐 연령대가 낮은 경우는 하노이탑을 할 땐 3개부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님게임 할 때는 6개부터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진짜 완전의 룰을 아이가 완벽히 숙지를 하면 연령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쌤들이 동전 그리고 뭐 원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굴러다니는 것들로 해결 전략에 있는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꼭 응용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아니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더 질문이나 아니면 더 뭐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네,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 다음에 다른 교구로 또 만나요. 네, 또 만나고 그리고 네, 우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교구들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번 다른 교구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맛있는 점심 드세요.